누군가 다가와서 급히 어디를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차비 좀 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요즘 급히 차비를 빌려달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요구한 뒤 잠적을 하는 이른바 차비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차비 좀 빌려달라는 말.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의 사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도 이런 수법으로 소액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차비 사기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여사입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지나가는 사람 중에 인상이 좋고 부탁을 잘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차비 좀 빌려달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파출소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실 건가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면 파출소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차비 좀 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도 돈 없다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얼마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선뜻 빌려주실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준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딱한 사정이 안쓰러워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움에 처한 게 아니고 돈을 갈취하려고 곤경에 빠진 척, 불쌍한 척, 동정심을 유발해 사기를 치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진짜로 지갑을 잃어버려서 도움이 필요한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들은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한 차비 사기 이야기입니다. 그 사례들은 이렇습니다. 20대 직장인 어떤 분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중년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 차비 상인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신은 한 회사의 경비라며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근무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회사에 지갑을 두고 왔다며 차비를 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그분은 머뭇거리며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는데요. 차비를 빌려달라는 사람은 택시를 타야 해서 10,000원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하더랍니다. 10,000원을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빌려주고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 다음날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다른 사람이 전화더랍니다. 엉뚱한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죠. 참, 돈만 하니 뭐라고 그렇게 사기를 칠까요? 그래서 갑자기 웃음이 나네요.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사기를 쳤다면 10,000원인데 과연 한 번으로 끝내고 말았을까요? 10번 하면 100,000원이 됩니다. 또 큰 돈을 빌려달라면 안 먹혀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사기를 쳐야 다들 의심을 안 하고 사정이 딱하구나 하고 선뜻 내준다는 겁니다. 그런 심리를 노린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대학생은 홍대 입구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프랑스 교포라고 하면서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잘못 탔다. 그래서 홍대 입구역까지 오게 되는 거다. 그런데 내릴 때 카드를 택시에 놓고 내려서 그러는데 택시비를 좀 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 연락처라도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현재 교포라서 전화번호는 없고 이메일밖에 연락할 길이 없다고 하더라네요. 그 학생은 고민을 하다가 100,000원을 빌려줬답니다. 그 이후에 교포라는 그 사람한테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메일을 보냈지만 그 교포는 응답이 없더랍니다. 아니 그 학생한테 100,000원은 큰 돈인데 아유 고약하군요. 이렇게 자신을 프랑스 교포라고 하면서 차비를 빌려가는 수법은 홍대 입구역을 비롯해서 디지털 미디어시티역과 서울 광진구 건대 입구역, 경기도 판교역 등에서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알려진 피해만 4명이고요.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앞서 2018년 8월 휴가 나온 군인만 노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차비 명목으로 현금을 빌린 뒤 잠적하는 상습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잡혔답니다. 그 사람은 군인은 군부대 복귀 시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 98명에게 1,300여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다 보면 잡히게 돼 있는데 참 어리석네요. 이들 수법은 사기죄에 성립된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 같은 범행에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7년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미용실에 들어가서 주민 행세를 하며 지갑을 분실했는데 차비가 없다 2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고 하고 2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대전, 대구, 구미, 울산 전국을 돌며 모두 15차례에 걸쳐 51만 원을 받아 챙긴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차비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본인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신분 노출을 꺼리고 연락처를 거짓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로 동정심을 유발하고요. 비교적 사회생활이 적은 젊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살아온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고 잘 걸려들기 때문에 사기치기가 쉬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차비 사기에 안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차비가 없다고 불쌍한 척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인근 파출소로 안내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를 치려는데 파출소로 안내한다면 사기꾼은 100% 도망을 가겠죠. 그리고 외국 교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일 때는 대사관을 통해 본인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하답니다. 어쨌거나 차비 사기를 안 당하려면 무조건 파출소로 안내해 드리겠다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속아서 돈을 줬다면 그 돈이 액수가 많던 작던 기분은 참 거시기 합니다. 어떤 분은 학교와 버스 정류장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접근을 하더랍니다. 차비가 없다, 도와달라, 나중에 갚겠다 그러더랍니다. 처음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당했는데 두 번째는 열받아서 노래 보면서 외면했다고 하는데요. 몇 년 뒤에 멀쩡한 차림새로 그 사람이 지나가더랍니다. 그렇다면 혹시 차비를 빌려서 그 사이 부자가 된 걸까요? 어떤 분은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돈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방금 산 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드시라고 드리니까 돈이 없어서 굶었다던, 그래서 너무 힘들다던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돈만 받는다고 돈만 받는다고 하면서 빵을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빵은 먹기 싫고 돈을 주면 먹고 싶은 게 따로 있었나 봅니다. 청량리역에서도 역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차비를 달라고 하기에 어떤 분이 돈을 줬답니다. 이틀 후 그분이 또 나타나서 똑같은 멘트로 돈을 또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니 아직도 차비가 아니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나요? 아직도 차비가 모자라서 지하철을 못 타셨나요? 하니까 바로 도망치더랍니다. 그런데 아주 조심해야 할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역에서 차비가 없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주는데 과하게 지갑 안쪽을 들여다보더랍니다. 그런데 뒤돌아 나오는데 근처 가게 아주머니가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들 지갑 안에 돈이 많아 보이면 몰래 뒤따라가서 퍽치기 하는 사람들이라고 조심하라고 하더랍니다. 돈이 있나 없나 보고 나서 따라가서 퍽치기를 한다는 거죠. 차비 빌려주려고 돈 꺼내는데 남의 지갑은 왜 그렇게 빤히 들여다보는 걸까요? 이유가 있었군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상하고 무섭네요. 이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통수 치며 사기를 치는 사람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은 해보니까 그게 먹히고 크던 작던 돈을 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수법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도 많았습니다. 또 작은 돈으로 빌려갔기 때문에 사기를 친 걸 알아도 신고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 차비 사기는 애나 어른이나 돈벌이로 생각하며 하는 거 아닐까요? 저도 결혼하기 전 직장 다닐 때 고등학생들이 몇 명이 차비가 없다고 빌려달라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난감한 그런 표정 같지도 않았지만 큰 돈이 아니니까 좋습니다. 꼭 갚겠다고 전화번호도 알아서 갔는데 받을 생각도 안 했지만 좀 거시기 했습니다. 갚았냐고요? 갚았겠어요? 몇 명이 그렇게 용돈벌이를 한 것 같더군요.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다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차비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카드밖에 없다고 하면 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빌려달라고까지 한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을 상대로 차비 사기 치는 건 참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어떤 군인은 일병인데 부대를 복귀하기 위해 서울역에 갔는데 40대 남성이 강남으로 가야 하는데 돈도 지갑도 없다고 돈을 빌려주고 부대와 이름을 알려주면 꼭 갚겠다고 하더랍니다. 잠시 망설이던 군인은 그의 표정이 절박하기도 했거니와 군인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민간인을 외면할 수 없어서 가지고 있던 현금 8만 원을 전부 꺼냈습니다. 돈을 건네려고 하는 순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들이닥친 경찰들이 그 남자를 체포해 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서울역 인근 부대로 복귀하는 군인만 노려서 차비 좀 빌려달라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군인들은 의심 없이 잘 빌려주기에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랍니다. 사기칠 상대가 없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등을 치고 아주 나쁩니다. 군인은 사명감과 의무감이 일반인보다 남다르고 젊은 군인들의 측은지심에 호소하면 잘 넘어가는 심리를 악용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리 동정심을 유발하는 가여운 모습으로 차비 좀 빌려달라고 해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그걸 한두 번 하다 보면 아주 떳떳하게 사기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돈벌이를 해서 먹고 사나 봅니다. 소액이다 보니 사기를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차비 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닐까요?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지금도 지갑을 잃어버리고 차비를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비 좀 빌려달라고 하면 제가 가진 돈이 없어서 파출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사기꾼은 다 도망갈 것입니다. 동정심을 유발해서 돈을 갈취하는 사기에 더 이상 속지 맙시다. 감사합니다.